다시 가방 안으로 손을 넣습니다. 이들은 선금으로 $1,000나 내고 갔기 때문에 직원들은 도난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한 것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포장을 뜯어보니까 안에 내용을 놓쳤던 겁니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중국인 2명이 범행 직후 홍콩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지 경찰의 협조로 홍콩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난 걸 확인하고 바로 홍콩 주재관과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화면이 보도되자 이들에게 2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관련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는 만큼 현지 경찰의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훔친 반지와 함께 피의자들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실제 들어간 병원비를 돌려준다는 이른바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어놔도 보장액수는 보험 1개를 들었을 때와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중복해서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병원비를 쓴 만큼 모두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실손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각 보험사에서 따로따로 실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보험회사 2곳에 실손보험을 들어놓고 총액 1,000만 원의 보장액이 확정된다면 보험회사 2곳에서 각각 500만 원씩만 받아 결국 보장액은 1,000만 원에서 한 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런데도 보험료는 전혀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개 가입했을 때 소비자들이 얻는 실익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중복 가입이 계속돼 무려 280만 명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가 돼서야 중복 가입의 실상을 알게 된 소비자들로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상하고 설계사하고 별도로 있잖아요. 영업하고. 설계사는 어떻게든 보험 계약만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중복 가입자의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는지 보험사 측에 문의했습니다. 이후 6월 중순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담당자들을 소집해 의문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입수해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확실히 만들라. 지금 코를 끼게 되면 향후 계속 밀리게 되니 공정위에 화끈하게 대응해도 될 것이다. 만약 생보사가 공정위의 의견을 따르면 향후 모든 보험 상품의 인가를 거부하겠다. 법적 대응을 할 때도 공정위와 가까운 법무법인은 선임하지 말라 등 금감원이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기한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지켜주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될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편에 서서 보험회사 쪽을 두둔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건과 같은 내용을 협의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생보협회, 손보협회 양 팀장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건에서와 같이 협박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중복가입 확인 의무도 그동안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떠맡아왔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하는 금감원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학교별 수능 성적 순위가 일부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간 성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고교 서열화만 심화시킬 것이란 반발이 거셉니다. 연보음 기자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전국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상위 30개 학교 가운데 26개를 휩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100등까지 공개됐는데 이렇게 학교별 순위가 드러난 건 수능이 시작된 뒤 처음입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성적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빨리 그런 공개를 해가지고 낱낱이 하여튼 그 문제가 뭔지를 드러내야지 저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있다. 공개를 반대해온 교육단체들은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서 고교 등급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평판도에 따른 그런 특정 고등학교들의 선입견이 은연중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도 성적 공개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가부는 수능 자료를 국회의원 측에 제공하되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지만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교가부는 오늘도 학교별 순위가 보도돼 당혹스럽지만 전혀 예상 못한 결과는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연보읍입니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우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우주대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2009) 국제우주대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를 주제로 대전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국제우주연맹은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역동적인 우주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며 그로 인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70여 개 나라 3천여 명의 우주 전문가들 앞에서 강력한 우주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 국가의 위성 공동 개발 사업과 재난관리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달 탐사 프로젝트엔 현재 9개 나라가 참여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각 나라의 최고 우주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주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이번 우주대회에서는 1,500여 편의 우주 분야 논문이 발표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위성을 활용한 환경과 기후변화 감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미 항공우주국 등 선진국의 첨단 우주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전시회와 우주인 훈련 등을 체험해보는 우주축제가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국민연금을 제때 꼬박꼬박 내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돼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수십만 건이라고 합니다. 연금공단이 바로잡고 있다고는 하는데 연금에 대한 기본 신뢰가 깨질까 걱정됩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에 보낸 감사 결과 공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기본 관리가 잘못돼 있으니 빨리 바로잡으라는 내용입니다. A씨의 경우 1989년에 가입해 지금까지 2,900만 원을 냈는데 주민번호 오류로 최근 10년치만 계산되면서 매달 7만 원씩 연금을 덜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인 B씨는 2000년에 해외로 떠나면서 국내 거소번호로 재등록했는데 말소된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결국 440만 원이나 더 냈습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정부의 주민전산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데 그 전의 자료와 꼼꼼히 비교를 안 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주민전산 자료가 제대로 정비돼서 공적 자료로 제공되기 시작한 게 2001년이었기 때문에.